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김보람입니다. 네, 지난 강의에서는 저희가 처음 접해보는 표현들이 많았어요. 우선 첫 번째로 숫자를 통해서 저희가 시간 표현을 배워봤었고요. 그리고 동사를 분류하고 그리고 긍정과 부정 표현으로 반말체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죠. 우선 시간 표현 복습부터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4, 7, 9 발음. 특히 두 가지 이상으로 발음이 됐었는데 4시, 7시, 9시 어떻게 발음했었죠? 요지, 시찌지, 쿠지 라고 했었어요. 분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시간과 또 다른 발음으로 발음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분을 헷갈리신다면 4시 4분, 7시 7분, 9시 9분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4시 4분 한번 다시 발음해 보실까요? 요지 4분, 7시 7분, 시찌지 7분, 9시 9분, 9지 9분.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동사를 가지고 부정편인 나이형으로 한번 바꿔보실게요. 우선 3그룹에서 쿠루 어떻게 바꿨죠? 오지 않는다. 고나이. 스루는 시나이. 그렇죠? 이 3그룹은 규칙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나이형 부정편으로 바꿀 때 그냥 암기였어요. 그리고 2그룹 같은 경우는 바꾸는 형태가 굉장히 간단했었죠? 루를 떼고 나이. 오키루는 오키나이. 타베루는 타베나이 라고 했었어요. 네, 1그룹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1그룹 동사 끝에 어미 우단을 몇 단으로 바꾼 후에 나이를 붙여서 사용했죠? 아단으로 바꾼 후에 나이를 붙여서 만들었었죠. 그러면 이쿠, 가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아단으로 바꾸면 이카나이 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히라가나 우로 끝난 발음들은 어떻게 바꾼다 했죠? 아가 아니라 와로 바꾼다고 했었죠. 그러면 카우, 사다라는 동사는 나이형으로 바꾸면 가와나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문장 한번 보실까요? 밥 먹을래? 라고 기본 형태로 물어봤어요. 현재 긍정 표현 기본형은 다베루가 되겠죠? 그래서 밥은 고항, 고항 다베루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영화 볼래? 이건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이 에가 미루, 에가 미루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새롭게 배우실 단어는요, 바로 가족관계 표현인데요. 가족관계 표현 첫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할아버지부터 읽어보실게요. 소후, 할머니, 서버, 아버지, 치치, 어머니, 하하, 형, 오빠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아니, 언니, 누나도 똑같이 아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와타시, 남동생은 오토오토, 여동생은 이모토라고 읽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호칭은 남에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 쓰는 호칭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는 어디에 살고 계시고 혹은 우리 오빠는 몇 살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남한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호칭이 방금 읽어보신 호칭이에요.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는 또 다른 호칭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할아버지 오지상 길게 발음했죠. 할머니 오바상, 아버지 오토상, 어머니 오가상, 그리고 형 오빠는 오니상, 언니 누나 오네상, 남동생 오토토상, 여동생 이모토상 이라고 읽어요. 여기에서 쓰는 호칭은요, 내가 우리 가족을 부를 때 혹은 남의 가족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 방금 읽어보신 호칭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요, 내가 남동생을 부르거나 여동생을 부를 때는
뭐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부르지 않죠. 우리 가족을 부를 때는 남동생, 여동생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똑같이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있다면 오네상, 오니상 있죠. 형, 오빠, 언니, 누나 이 호칭을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친해지면 누구누구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 호칭을 쓰게 되면은 남이 봤을 때 진짜 우리가 가족관계인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름 혹은 성에다가 상을 붙여서 부르고요. 여기서는 무조건 가족관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이렇게 부를 때 오카상이라고 부르고 혹은 친구의 어머님을 뜻할 때도 오카상이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한번 문장 연습해 보실게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우리 가족을 남에게 소개를 할 건데요. 소개할 때 쓰는 호칭은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그림에 나와 있던 호칭이었죠. 우선 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는 뭐라고 하죠? 와타시라고 해요. 그러면 오빠를 남에게 소개할 때는 오니상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 명만 더 해보실게요. 남동생은 뭐라고 할까요? 남한테 우리 남동생을 소개하는 거니까 오또또라고 하겠죠? 오또또 상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문장을 보실게요. 이번에는 남의 가족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들끼리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할아버지 어떻게 읽죠? 할아버지, 할아버님 둘 다 똑같이 오지상이라고 발음했었어요. 그럼 오지상으로 쭉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 호칭들도 올바르게 연결해 주세요. 우리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난닝 가족구 데스까?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난닝, 이 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 명수를 세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몇 명? 가족구 데스까? 몇 명 가족입니까? 몇인 가족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대답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죠? 6인 가족구 데스. 6인, 6명 가족입니다. 6인 가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전 강의에서 배웠던 숫자 표현을 가지고 명수를 세보고 그리고 나이를 말하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몇 명, 이 명수를 나타낼 때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숫자에다가 닝을 붙여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한 명부터 10명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토리, 후타리, 산닝, 여닝, 고닝, 6인, 7인 혹은 7인, 8인, 9인, 10인 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우선은 보신 것처럼 한 명과 두 명 같은 경우는 발음이 전혀 달라요. 요거는 따로 예외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우선 최소 3명까지는 암기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다음으로는 나이 표현을 외워볼 거예요. 몇 살이라고 할 때 이 살을 사이라고 하는데요. 숫자에 그대로 붙여서 또 발음해 주시면 돼요. 우선 한 살부터 읽어보실게요.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잘 따라 해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몇 살입니까? 라고 할 때는 난사이 데스까? 라고 하시거나 혹은 정중하게 오이쿠츠 데스까? 라고도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명입니까? 라고 할 때는 난닝 데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치치또 하하또 이모토가 이마스. 무슨 뜻일까요? 우선은 호칭만 봤을 때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남에게 우리 가족에 대한 구성을 말하고 있어요.
치치 아버지와 그리고 하하또 어머니와 이모토가 이마스 여동생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마스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동사 이루의 정중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오네상와 난사이 데스 까? 라고 문장이 나와 있어요. 질문하고 있죠? 오네상이라고 한 것 자체는 남의 누나, 언니를 높여서 물어본 거예요. 언니는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아내와 22살 데스. 언니는 22살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 질문과 대답의 호칭 차이를 아실 수 있겠나요? 일단은 남의 누나, 언니를 높여서 부를 때는 상이라는 발음을 붙여서 오네상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가족의 언니 누나를 표현할 때는 발음이 달라지니까 아내라고 대답했어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문장 연습 한번 하나 해볼게요. 몇인 가족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했었죠? 난닝 가족 데스 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나와 있죠? 4인 가족입니다. 4인 가족 데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가족을 남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치치또 하하또 오토토가 이마스 라고 하겠죠. 다음으로 남동생은 몇 살입니까? 라고 해서 이번엔 다시 상대방의 남동생분을 높여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토상와 난사이 데스 까? 오토토상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내 남동생을 말한 거니까 오토토와 5살 데스. 남동생은 5살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럼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누가 말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지를 잘 구분하셔서 호칭을 올바르게 넣어 보실게요. 네, 그러면 우리 회화 바로 듣고 오실게요. 회화 イさんは何人家族ですか？ 5人家族です。誰と誰がいますか？父と母と姉と弟がいます。2人兄弟ですね。いいえ、2人じゃありません。3人兄弟ですよ。みんな会社員ですか？いいえ、姉は公務員で、弟は大学生です。お姉さんは何歳ですか？姉は30歳です。弟さんは何歳ですか？弟は22歳です。 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우리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이상와 난닝 가족 데스 까? 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 여기서 잠깐 스톱하실게요. 한국에서는 저는 김보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뭐라고 부르죠? 호칭을 보람씨 라고 부르죠. 하지만 반대로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태도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는 태도이기 때문에 성에다가 누구누구 씨를 나타내는 상을 붙여서 이상, 김상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친해지고 난 후에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별명으로 부르거나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성으로 충분히 불러도 될 만큼 굉장히 각기 다른 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일본에서 반드시 성에다가 상을 붙여서 불러주시는 거 꼭 유의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상와 난닝 가족 데스 까? 무슨 뜻이죠? 이 씨는 몇인 가족입니까?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5인 가족 데스. 5인, 저희 명수 배웠으니까 해석할 수 있죠. 5명 가족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질문은 誰と誰がいますか? 라고 했어요. 誰,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父と母と姉と
오토토가 이마스라고 했어요. 누구누구가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언니, 누나와 남동생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二人兄弟ですね. 二人 무슨 뜻일까요? 두 명이란 뜻이었어요. 명수를 셀 때는 숫자 뒤에 닝을 붙여서 표현했지만 한 명, 두 명은 예외 발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두 명, 교다이, 형제라는 뜻이에요. 두 명 형제시네요. 이에 二人じゃありません. 三人兄弟ですよ. 라고 했어요. 이에 아니요. 二人じゃありません. 二人는 두 명을 가리켰죠. 두 명이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자 아리마생은 무엇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정중 부정체예요. 저희가 뒤에 가서 더 보실 텐데요. 그 아래 해석은 어떻게 됐죠? 三人兄弟ですよ. 3명 형제예요. 그런데 이 데스 뒤에 요를 붙인 경우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요. 3명 형제예요. 뜻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민나 가이샤인 데스까? 민나 모두 가이샤인 회사원이죠. 그런데 입니까? 라고 해서 데스까를 붙였어요. 모두 회사원입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은 이에 아내와 고무인데 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내. 네, 우리 누나를 가리킨 거니까 오네상이 아니라 아내라고 나와 있죠. 아내와 고무인, 공무원이라는 명사 뒤에 조사 대가 나올 경우에는 무엇이고 라고 하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는 공무원이고 오토토와 다이각생 데스. 남동생은 대학생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대학생입니다 라고는 이 두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조사대라고 하는 거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음 문장 보실게요. 오네사와 난사이 데스까? 다시 상대방의 누나분을 높여서 물어보고 있죠. 누나분은 몇 살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내와 30살 데스. 네, 몇 살이라고 했죠? 누나는 30살입니다. 그리고 오토토사와 난사이 데스까? 남동생분을 또 높여서 물어봤죠. 남동생 분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토토와 22살 데스. 몇 살이랬죠? 남동생은 22살입니다 라고 해서 내 남동생을 남에게 이야기한 거니까 오또또 상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시 오또오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오또오또 상인지 아니면 오또오또인지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마다 집안에서도 우리 엄마 불러야지, 아빠 불러야겠다 라고 할 때 이때는 호칭이 뭐다 라는 것과 그리고 남의 가족분들을 높여서 부를 때는 우리 가족 부를 때랑 똑같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말도 해보시고 그리고 남한테 우리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이 호칭을 썼었지 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인지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실게요. 네, 아까 회화 본문에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명사 뒤에 무엇이 아닙니다. 혹은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현재 긍정과 부정 표현의 정중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명사 뒤에 데스가 오게 되면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첫 번째 예문 보시면 가족구 데스가 나와 있어요. 가족구, 가족이란 뜻이죠. 거기에 데스가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가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초반에 배웠던 가족이다 라고 하는 반말은 뭐라고 했었죠? 가족구다, 가족구다 라고 했었죠? 가족구다에서 가족구 데스 라고 하면 반말에서 존댓말로 바뀐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명사 뒤에 자 아리마센 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게 되면요. 부정표현의 정중체예요. 무엇이 아닙니다. 뭐뭐가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예문 두 번째 줄 가족구지 아리마센 가족구지 아리마센
해서 그대로 가족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전에 배웠던 것처럼 가족이 아니야 라고 하는 반말은 어떻게 말했어요? 가족이잖아이 라고 얘기했었죠. 거기에 그대로 데스를 붙여서 가족이잖아이 데스라고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어의 이 부정표는요, 총 3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족 네와 아리마센,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이자 아리마센, 마지막 가족이잖아이 데스. 이렇게 3가지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이는 부정문인데요. 막상 회화에서 쓰실 때는 자 아리마센과 그리고 자 나이 데스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예 회화체로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실게요. 이번에는 문장 뒤에 의문사 까를 붙여서 질문형으로 만들어 보실 거예요. 첫 번째 예문 보실게요. 형제입니까? 어떻게 물어보죠? 형제는 교다이입니까를 붙이게 되면 교다이 데스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어의 의문사가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이 입니까? 데스까? 발음은 똑같은데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고 마침표로 그냥 끝나요. 물음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문자 채팅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는 까 뒤에 물음표를 붙이고는 하는데 아마 교재나 그런 책에서 의문사를 보실 때는 충분히 이 까만 보고도 아 물어보는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음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장 보실게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하이, 소 데스, 교다이 데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정표현 무엇무엇이 아닙니다. 자 아리마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는 이에 소자 아리마생, 소자 아리마생 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요, 형제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주시면 이에 교다이자 아리마센, 교다이자 아리마센 더 회화스럽게 표현하고 싶을 땐 교다이자 나이 데스 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표현도 아까 회화 본문에서 나왔던 표현이었는데요. 명사 뒤에 대를 붙였을 때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같은 경우는 대가 어디에서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 문장, 두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쓰는 이 대는 무엇이고라고 하는 접속형으로 써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쪽은 아버지이고 이쪽은 어머니입니다 라고 해서요. 이쪽,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인데요. 고찌라라고 해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정중히 가리킬 때도 고찌라라고 하는데 이쪽은 아버지이고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니까 오또상이 아니라 치치겠죠. 고찌라와 치치데 고찌라와 하하데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두 문장을 연결시킬 때 명사 뒤에 대를 써라. 기억해 주세요.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실게요. 이쪽은 언니 누나고요. 이쪽은 형 오빠예요. 연결시켜 보면 소개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고찌라와 아네데 고찌라와 아니데스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옆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가족그 데스가 나와 있어요. 즉 가족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입니다. 현재 긍정문에 정중체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무엇이다, 다를 어떻게 바꿨죠? 데스로 바꾸면 존댓말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럼 첫 번째 단어 한번 해보실게요. 소후, 남에게 소개할 때 말하는 할아버지 호칭이에요. 그럼 할아버지예요 라고 소개할 땐 뭐라고 하죠? 소후デス, 소후デス 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이번에도 가족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자 아리마생이라고는 부정문에 존댓말이 붙었어요. 가족자 아리마생, 가족이 아닙니다 라는 문장이죠. 저희도 한번 다른 거 바꿔보실게요.
이상의 오지상 무슨 뜻일까요? 이 씨의 할아버지, 이 씨의 할아버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땐요, 이상의 오지상자 아리마생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상의 오지상자 아리마생.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문장 보실게요. 저희가 아까 전에 두 문장을 접속시켰던 조사 뭐였죠? 바로 네 라고 하는 조사였죠. 그럼 1번 문제 뭐라고 나와 있죠? 김 씨는 학생이고 다나카 씨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럼 김 씨는 김의상과 학생이고 라고 하는 표현을 붙일 때 명사 뒤에 바로 대를 넣어서 학생대 그리고 다나카 씨는 다나카さん와 선생님입니다. 센세 데스 라고 하는 문장 완성됐어요. 김 씨는 학생입니다와 다나카 씨는 선생님입니다. 두 문장을 연결시킬 때 조사 대를 사용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2번 문제도 마저 풀어주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저희 말하기 연습 열심히 따라 읽고 오실게요. 말하기 1번. 다음 단어를 3번씩 발음해 보세요. 祖父、おじいさん。祖父、おじいさん。祖父、おじいさん。祖母、おばあさん。祖母、おばあさん。祖母、おばあさん。父、お父さん。父、お父さん。父、お父さん。母、お母さん。母、お母さん。母、お母さん。兄、お兄さん。兄、お兄さん。兄、お兄さん。姉、お姉さん。姉、お姉さん。姉、お姉さん。弟、弟さん。弟、弟さん。弟、弟さん。妹、妹さん。妹、妹さん。妹、妹さん。 2번. 다음 패턴으로 말해 보세요. 1、小学生ですか？はい、小学生です。いいえ、小学生じゃありません。2、中学生ですか？はい、中学生です。いいえ、中学生じゃありません。3、高校生ですか？はい、高校生です。いいえ、高校生じゃありません。4、大学生ですか？はい、大学生です。いいえ、大学生じゃありません。 3번. 다음 패턴으로 말해 보세요. 1、こちらは祖父で、こちらは祖母です。2、こちらは兄で、こちらは姉です。
3、こちらは弟で、こちらは妹です。4、こちらはイさんで、こちらはキムさんです。 네, 열심히 따라 읽어보셨나요? 그럼 이거에 힘입어서 우리 듣기 편 들어가 볼까요? 우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잘 듣고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1번부터 듣고 오실게요. 1、5歳、5歳、 네, 잘 들어보셨나요? 뭐라고 발음했죠, 방금? 고사이, 고사이. 이 사이를 나타낸 말은 나이를 나타내는 몇 살이란 뜻이었어요. 숫자 고는 뭐죠? 5라는 뜻이죠. 즉, 5살이란 뜻이 되겠고요. 2번도 들어보실게요. 2、30歳、30歳、 네, 잘 들어보셨나요? 뭐라고 했죠? 30살, 30살. 10살이라고 하는 발음이 10살이에요. 요 초금 발음을 잘 적어주셔야 되는데 잘 들어보셨어요? 30살, 30살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3번도 들어보실게요. 3、60歳、60歳、 네, 이번에도 초금 발음이 들어가 있는 발음이죠. 60살, 60살. 6는 6이라고 하는 숫자고 뒤에는 10살, 10살이 들어가니까 60살이 되겠죠. 그 다음 4번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4、100歳、100歳、 네, 뭐라고 발음했죠? 100살, 100살. 발음만 들었을 때는 쿠가 들리지 않는데요. 이 쿠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쿠 뒤에 사시스세소라고 하는 사행 발음이 나오면 쿠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쿠세이도 각세이라고 발음했듯이 샤쿠사이도 샥사이, 샥사이라고 발음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셔서 빈칸 또 채워보실 텐데 1번 들어보고 오실게요. 1、何人兄弟ですか？ 2人兄弟です。 난닝 교다이 데스까? 질문의 뜻은 뭐가 되죠? 몇인 형제입니까? 즉 형제가 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후다리 교다이 데스. 후다리는 2명이란 뜻이죠. 즉 2명 형제입니다. 형제가 2명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후다리는 사람 명수를 세는 표현이었어요. 다음 2번도 들어보세요. 2、何人家族ですか？ 4人家族です。 난닝 가족 데스까? 여기서는 몇인 가족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대답은 연인 가족 데스. 요닝은 4명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즉 4인 가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3번도 들어보세요. 3、お父さんは何歳ですか？父は40歳です。 오토상와 난사이 데스까? 이때 오토상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즉 아버님은 몇 살이십니까? 몇 세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대답은요. 치치와 40살 데스. 치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치치는 나의 아버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혹은 소개할 때 쓰는 호칭으로서 해석은 같아도 오토상과 치치를 반드시 구분하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치와 40살 데스. 아버지는 40세입니다. 40살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셔서 문장을 잘 듣고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다시 한번 고쳐주시면 돼요. 그럼 1번부터 들어보세요. 1、いいえ、家族じゃありません。 이에 가족자 아리마생. 무슨 뜻이 될까요? 아니요,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자 아리마생 형태가 붙게 되면 가족이 아닙니다 라는 부정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아리마생 부분을 잘 보시면 발음은 아리마생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은 아이마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히라가나 이를 다시 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2번 들어보실게요. 2、姉は30歳です。 아내와 30歳です. 아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우리 누나 혹은 언니를 남에게 소개할 때 쓰는 호칭이었죠. 누나는 30살입니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에 나온 표현은 아내가 아니라 아래라고 나와 있어요. 아래는 뭐죠? 우리가 전에 봤던 지시대명사 저것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레를 다시 어떻게 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3번도 들어보세요. 3、何人家族ですか？ 난닝 가족ですか? 네, 전에 듣기에서 들었던 문장이었죠. 몇인 가족입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잘 보시면 가족 데스까가 아닌 가족 마스까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스는 나중에 보실 동사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명사에서는 반드시 입니까인 데스까로 바꿔주셔야 해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 해보시면 난닝 가족 데스까? 몇인 가족입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마지막 4번도 들어보세요. 4、何歳ですか？ 何歳ですか? 질문의 뜻은 몇 살입니까? 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끝에 문장을 잘 보시면 데스까, 입니까의 형태가 아닌 데스가의 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사를 쓰실 땐 반드시 일본어 까를 써주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 가를 다시 까로 고쳐서 넣어 보실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듣기 마무리 하셨고요. 다음 읽기 영역으로 넘어가셔서 앞에서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따라 읽어보세요. 읽기. 父と母と姉と弟と私の5人家族です。父は57歳で運転手です。母は53歳で銀行員です。姉は30歳で公務員です。弟は22歳で大学生です。家族みんな元気で明るい性格です。 저희 수업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스키다 좋아하다와 아이시대로 사랑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한국에도 좋아해 혹은 사랑해라는 말이 있죠. 대부분 가족한테나 친구, 연인한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표현을 한다고 해도 좋아해, 스키 혹은 많이 좋아해, 다이스키 이 정도지 아이시대로는 잘 말하지 않는데요. 아이시대로는 만약에 상대방이 썼을 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자칫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이시대로는 굉장히 신중한 표현인데요. 대부분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 결혼할 사람한테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본에는 이 츤데레가 많아요. 츤데레가 뭐냐면 츤 자체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차가운 그런 이미지를 뜻하고요. 그리고 데레는 테레루, 수줍어하다, 부끄러워하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두 개가 합쳐지면서 츤데레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뭔가 차가운 것 같지만 뒤에서 잘 챙겨주고 약간 자상한 면이 뒤에서 있는, 겉으로 그렇게 티를 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이제 이 츤데레예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표현할 수 있을 때 말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표현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연인, 친구들한테 최대한 표현할 수 있을 때 많이 표현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